보통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 5일 내지 6일 정도 근무를 하면 신입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첫 월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데 가도 되나요? 다음으로 약국 개설 가능한가요? 개국 비용은요? 약국 개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한약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한약학과와 한약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항상 제가 서두에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라고 해서 한약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수능이 끝나서 한약학과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국에 3개 학교밖에 없고 지금까지 배출된 한약사가 3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 정보를 얻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한약학과와 한약사의 정보가 없고 있는 정보들은 또 너무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실들을 나열해드리고, 물론 제 주관이 어느 정도는 개입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정보가 최대한 많아야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약학과에 가면 뭘 배우게 될까? 한약사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곳에서 일할까? 한약사의 전망은 어떨까? 혹시 이런 질문들 한 번쯤 해보셨나요? 특히 한약학과에 진학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더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약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 졸업 후 한약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약사의 진로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쉽고 알차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현직 한약사분들의 인터뷰 내용까지 담았으니 이 영상 하나로 한약학과와 한약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한약학과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한약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까지 모두 도움이 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약학과 한약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사가 말하는 한약학과 그리고 한약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약학과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학과가 생기게 된 계기는 1993년도에 한약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약분쟁이라는 게 한약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를 놓고 약사들과 한의사들이 분쟁을 벌입니다. 예전에는 약국에서도 다 한약장을 놓고 이렇게 한약을 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단체 사이에서 한약 분쟁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방의학분업을 전제로 한약학과와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약도 한약의 전문가를 따로 두어서 한약학과를 만들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현재 의료제도처럼 양방의학분업처럼 한방도 의학분업을 하기로 했죠. 양방의학분업을 하고 3년 이내에 한방의학분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한 20년이 넘게 지나도록 한방의학분업은 아직도 유언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약학과와 한약사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한약학과는 약학대학 내에 설치를 하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그에 부합하는 대학교가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이렇게 전국의 3곳의 대학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96년도에 먼저 생기고요. 2년 후에 우석대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대학교는 동국대학교와 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는 한약학과는 없고요. 그렇게 설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현황은 각 대학에서 40명씩 매년 120명 규모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에는 3천여 명의 한약사가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맨 위가 경희대학교, 가운데가 원광대학교,
맨 아래가 우석대학교입니다. 보면 학교마다 약간의 학풍이랄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주로 양방 과목, 현대 약학적인 부분, 그래서 제약회사라던가 연구직이라던가 벤처 쪽에 진출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경희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국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또는 한방 전문 약국에 개국을 하시는 한약사분들이 많이 진출해 계신 것 같고, 저는 원광대학교를 나왔는데 원광대학교가 약간 경희대학교와 우석대학교의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개국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대학원이나 제약회사, 연구직 쪽으로 진출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거의 경희대학교와 우석대학교의 중간 정도 분위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약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통적인 한약과 현대적인 의약품 과학의 만남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한약학과라고 하면 한약만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한약학과에서는 현대약학 관련해서 약물학이나 양리학, 생리학, 분석학, 약제학 이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또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철학이나 역사학 뿐만 아니라 박물학처럼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이나 식물, 광물 이런 것들까지 광범위하고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교육과정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의 교육과정인데요. 2009년도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학년 때는 현대의학이나 과학의 기초가 되는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같은 과목하고, 또 한의학의 기초가 되는 한약학 개론, 한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주로 전공과 관련된 학문들을 많이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초학, 방제학, 한방생리학 이런 한의학 관련된 과목들도 많이 배우지만, 약품 분석학, 생리학, 유기학 이런 것들처럼 현대 약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되면 2학기 때는 국가고시를 주로 준비를 하고요. 1학기 때 실제 졸업 후에 임상에서 필요한 한약국 관리학이라던가 임상 한방 특강이라던가 이런 실전을 대비한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한약사가 되려면 4학년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한약사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한약사 국가고시의 과목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약이나 한방 원리뿐만 아니라 현대 약학과 관련된 과목들도 있고요. 또 법규와 관련된 약사법이나 대한민국 약전 같은 과목들도 국가고시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약사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상 한약사입니다. 직접 환자들을 대면하거나 한약을 다루는 분야들인데요. 첫 번째로 약국이나 한약 전문 약국입니다. 두 번째 한방병원, 세 번째 원예탕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약국 및 한약 전문 약국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약국도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제 생각에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처방 조제 약국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인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죠. 주로 병원의 1층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병원과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일반 의약품 위주의 운영 약국입니다. 주로 마트라던가 터미널이나 지하철 같이 아니면 번화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반 의약품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약국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한약 전문 약국입니다. 소위 한약국이라고 써 있는 곳들인데요. 보통 다이어트를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형태가 많이 있고요. 아토피라던가
피부와치 특화해서 운영하는 한약국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주로 한약사가 관여하는 형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한약을 취급하거나, 처방 조제 약국도 약사님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도 들어 있는데, 약사회에서는 이런 교차 고용 자체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일반 의약품 약국의 특징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약국을 열어야 하고 주말 같은 때도 열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은 근무 환경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길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이런 약국 형태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다음에 한약 전문 약국은 어떤 직종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개국을 하면 나름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영은 됐지만, 지금은 워낙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어서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강점이나 무기가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서 개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신 약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상담을 통한 한약을 위주로 운영 중이고 보통 한 분당 30분에서 40분 정도 상담합니다. 학부생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소개팅이나 미팅을 최대한 많이 할 것을 추천합니다. 한약사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대학생 시절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방을 선택하거나 한약을 다리는 등의 실무는 졸업 후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겪으며 익히는 것이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한약사로서 보람이나 기억에 남는 임상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담하다 보면 공감을 해드려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약도 안 먹었는데 벌써 효과 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렸을 때 보람을 느끼죠. 물론 약 효과를 봐야 하는 것은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약사의 전망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는 어떤 학과, 어떤 면허나 자격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든 어느 분야든 결국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정을 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방병원입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한약사를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상이 10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약사가 항상 상주를 해야 하고, 병상이 100병상 미만인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그래서 보통 주 2회 정도, 하루에 8시간씩 주 2회 정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서는 주로 약재를 관리한다거나 처방을 조제하고 탕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은 탕전이나 포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복약 지도를 하는 등의 업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도 여러 부분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원예탕전실은 한의원의 탕전실이 한의원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의원 안에 일정 공간에 탕전실이 있었지만, 지금은 탕전실을 아예 설치를 하지 않고 이런 원예탕전실과 계약을 해서 처방을 보내면 원예탕전실에서 한의원이나 환자분들께 직접 약을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예탕전실에서는 또 반드시 한약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한약사들이 원예탕전실에서도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예탕전실 업무도 거의 한방병원과 유사합니다. 한의사들이 처방을 보내면 처방을 검토해서 처방을 조제하고 탕전하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 약재 관리들을 하고요. 서류 관리들도 하게 되고, 한방병원이나 원예탕전실에서 한약사가 필요한 이유가, 일단 한의사의 처방전을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죠. 혹여라도 약재라던가 용량 같은 부분들이 조금 특이하다 싶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을 다리는 것은 요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약재들도 같은 약재라고 해도 기원에 따라서 약 효능이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위품이라던가 가짜죠. 독성이 있는 약재들, 특히 취급을 주의해야 될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재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요리사에 있어서는 좋은 재료를 볼 수 있는 눈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요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셰프에 따라서 결과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한약
약제로 조제를 했다 손 치더라도 탕전 방법에 따라서 약효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달여야 할 약제들이 있고 다 달이고 난 이후에 잠깐만 15분만 달여야 될 약제들도 있고 30분을 달여야 될 약제들도 있고, 이러한 관리 방법들을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한약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약사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약사의 진로 중 두 번째, 제약회사 등 기업체입니다. 제약회사에서 한약사가 주로 근무하는 부서는 RA라고 해서 품목 허가와 대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학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 부서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실제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약사님의 인터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간단한 소개와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제약회사 내에서 학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 개의 제품을 판매하며 의사 또는 약사가 주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술팀은 영업사원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제품의 특장점과 관련 질환에 대해 교육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브로셔 같은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경쟁 비교한 자사 제품의 강점을 정리해 영업팀에 제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약산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브로셔나 학회 부스 등도 의약품 광고에 해당하고 이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마케팅 영업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메디컬 리뷰도 주요 업무입니다. 한약사들이 제약회사에서 보통 하는 일과 근무 부서는 어떤지요? 제약회사 다양한 부문의 한약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RA, 즉 허가 및 대관 관련 업무 수행 부서, 학술부, 마케팅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마케팅 부서에서는 회사의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다방면 활동을 하는데 학회 홍보, 교수들과의 라포 형성, 공장, 연구소, 본사 영업 등등 회사 내 모든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사교성이 있고 활달한 사람이라면 마케팅도 해볼 만하고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은 RA 업무도 해볼 만합니다. 학술부서는 주로 영업 및 마케팅 부서의 직원들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교육하거나 자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해볼 만합니다. 제약회사에서 한약사의 수요 및 채용 전망 등은 어떤지요? 한약사 수요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약사를 제외하고 제약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물이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과생들이고 약사가 생각보다 제약회사에 많지 않아서 한약사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학부생 때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약회사의 뜻이 있다면 영어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는 단순 토익 점수보다는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의 회화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국내사도 외국사와 마케팅도 많이 하고 라이센스, 인아웃, 학회 등등 영어의 필요성은 정말 말하면 입 아플 정도죠. 영어 이외에는 학부생 때는 그냥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제약회사뿐 아니라 다른 곳을 준비한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도 될 수 있으면 다녀와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약학과 한약사의 전망 및 한 말씀 해주신다며? 개인적으로 현재 한약학과는 일반 이공계열 대비 조금 더 수월하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약회사, 약국, 식약처 등이 다른 학과 대비 어느 정도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취업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친척 동생이 최상위권 성적이 아니라면 한약학과 추천할 수 있을 듯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방제약회사에서 제조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방의약품이 만들어지는 데는 제조 공정과 품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방제약회사에서도 한약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약이나 천연물을 이용한 식품 그리고 화장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관련된 식품회사, 화장품 회사에서도 한약사들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몇몇 제약회사들은 먼저 입사했던 선배 한약사님들이 좋은 활동을 하셔서 한약사들을 선호하는 제약회사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나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약학과 학사 학위를 마치고 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친 이후에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 대학교에 교수 임용 지원을 해서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현재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한약사님의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교수님이 되는 과정을 알려주세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면 먼저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한약학과를 졸업하면 한약학사가 되는데 이후 석사,
박사 과정은 다양한 전공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크게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한약학 석박사 취득, 약학대학 약학과에서 약학 석박사 취득,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석박사 취득, 의과대학에서 의학 석박사 취득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한약학과 졸업 후 석박사 취득에서의 장점은 의치약학 계열의 석박사 학위 입학이 비교적 자유롭고 학위 취득 후 교수직이나 연구직으로 진출이 용이합니다.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박사 후 연구원 신분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국내 정부 출연연구소 등에서 경력을 쌓은 뒤 관련 교과의 교수 채용 공고가 나면 지원해서 임용 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교수는 단순히 학생들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관련 연구비를 수주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성식품, 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는 일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한약학과 졸업생들이 연구나 학계에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현황 등을 알려주세요. 현재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한약학과 졸업 후 의치약학 계열 및 보건 계열에서 교수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약 소재를 활용한 양리, 병리, 제형, 성분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한약 소재의 과학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생 때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나요? 교수를 꿈꾼다면 학부 과정에서 먼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교과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관심 있는 전공 교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무엇보다 연구직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중요합니다. 한약학과와 한약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한약학과는 임상한약사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직, 나아가 교수로 활동하기 좋은 학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한약사들이 학계에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소나 한국한의학진흥원 같은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안정성도 있고 급여라던가 복지 혜택, 대우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한약사 채용 공고가 따로 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셔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공무원입니다. 주로 공무원이라 하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하고 기타 지방직이라던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공무원 인기도 많고 또 다른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따로 특별 채용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분야에도 진출하신 한약사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한약사님의 인터뷰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식약처에서 한약 등의 품질 및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임상시험 계획 심사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하는 일이나 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약사 업무와 한약사 업무를 나누어 규정 짓는 거에 반대합니다. 실제로도 분야 무관하게 업무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약무직 채용 공고에는 한약사가 제외되고 있는데 식약처 내 한약사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한 후 도전하길 바랍니다. 갈수록 입사 3년 이내 퇴사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즉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월급, 업무 강도 등에 실망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역할, 장단점 등을 최대한 이해한 후 결정하길 바랍니다. 업무 자체는 실제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 않아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전공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만 영어 등 어학 능력을 잘 갖춰두면 여러모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학 실력이 좋다면 해외 출장이나 국외 연수와 같은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업무 경험과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약사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전문직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약사라는 직업이 국가에서 면허증이 나오는 직업이고 내가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평생 직업으로 삼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허증이라는 것은 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약사의 경우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본인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 개국을 목표로 입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약국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약국을 개국하면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약학과를 졸업하면 약국 또는 한약 전문 약국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한약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보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꼭 이거는 한약사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보건의료 쪽에 오시는 분들 보시면 본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이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의 건강까지 잘 챙길 수가 있어서 그것 또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약사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직능 간 갈등이 너무 큽니다. 한약을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선생님들과 갈등이 많고 일반 약국을 하는 경우에는 또 약사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많고, 최근 들어서 서울에 A 약국을 개국을 했는데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있었죠. 두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바로 몇 분 전에 한약사는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 장점이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의대를 졸업하면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시잖아요. 어떤 병원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다수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하고 있는 직종이 있는 반면에 한약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졸업 후에 확실한 진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대다수가 약국 또는 한약 전문 약국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다. 아직도 한약사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건강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건의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한약사의 존재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쪽에 계신 분들도 한약사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만 정확히 한약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인식은 조금씩 노력을 해서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데 가도 되나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만 해도 40명 정원이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바로 입학한 친구들이 거의 한 5명 내외, 그리고 30대가 넘으신 형님들이 거의 10분 넘으셨고 재수, 삼수생들이 또 한 10분, 그리고 20대 중후반인 분들이 또 한 10분, 그렇게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입학하셨었습니다. 전적 대학교,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도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셨던 분은 40대, 50대가 넘어서 입학하신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약국도 그렇고 한약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륜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특히 한약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습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배움을 하시고 바로 개국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친구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타 학과에 비해서는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년에 따라 선후배 대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나이가 있으시면 나이에 대한 대우도 해드리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약사는 얼마나 벌죠? 이것은 분야별로 다르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통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 5일 내지 6일 정도 근무를 하면 신입 기준으로 해서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첫 월급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약국에서는 네트 계약이라고 해서 세후 월급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회 초년생 월급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단점이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물론 월급이 인상이 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월급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또 복지라던가 근무에 어려움이 나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군데 약국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한 1년 내지 2년, 또 뭐 길면은 3년 정도씩 근무를 하면서 옮기거나 조금 빠르게 개국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게 되면 신입 기준으로 시간당 2만 원가량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2만 5천 원 그 이상으로도 받기는 하지만 보통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 시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실력이 정말 출중하고 매력이 있어서 그 약국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약국장님이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그렇고, 약국을 개국을 하면 이게 일종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출해서 약국을 개국을 했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잘 돼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국이든 한약 전문 약국이든 개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거지만 그 약의 효과 외에도 경영이라던가 세무라던가 또는 홍보나 마케팅, 브랜딩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이나 원예탕전, 제약회사 같은 곳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을 살펴보면 이 워크넷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임금 중위값은 5천만 원, 그리고 하위 25%는 4,248만 원, 상위 25%는 6,009만 원 해서 대략 연봉 5천만 원가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금 인상도 있기 때문에 근무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할 겁니다. 취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하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 백처방이 뭔가요? 백처방이라는 것은 100가지 처방인데요.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대로 자유롭게 조제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처방들을 위주로 100가지를 선정해 두었습니다. 쌍화탕이라던가 십전대보탕 같은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방의약분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100가지 처방도 환자에 따라서 약재를 더하거나 빼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의 장점인 개개인 맞춤 처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는 면들이 있고요. 한약사 입장에서는 100가지 처방이 너무 적어서 지금 이 처방 개수를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이 100가지의 처방도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약사들은 한방의약분업을 하든지 100가지 처방을 없애거나 늘려주거나 아니면 약재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허용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한방의약분업 될까요?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방의약분업이라는 것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을 가지고 한약국에 와서 한약사들에게 조제와 탕전을 맡기는 것일 텐데요. 한의원의 주 수입원이 한약이기도 하고 원예탕전이라는 시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약 분업이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약 제재 먼저 분업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다음으로
약국 개설 가능한가요? 개국 비용은요? 약국 개설 가능합니다. 약사법 20조를 보면 약국의 개설 등록에 대해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약사법에 정해두었기 때문에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 개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국 비용은 개국하려는 약국의 형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겠죠. 먼저 한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약국을 개국하고자 한다면 비용이 아마 가장 적게 들 것입니다. 상가를 구하는 보증금 정도와 집기류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다 합쳐도 대략 1억 원이 넘지 않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개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개국을 할 수가 있고, 마트나 지하철 아니면 번화가 같은 곳은 아무래도 권리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비용에 권리금이 더 들어가겠다. 일반 의약품 판매 가능한가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약사 선생님들과도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현재는 약사법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구분을 두었지만 약국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국이나 한약국이라는 분류를 따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자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44조 의약품 판매에 대한 조문을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50조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사도 약국 개설자의 지위로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약사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을 걸었지만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종류 중에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해서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는 의약품이 있는데,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죠. 이렇게 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있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약사들도 판매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의약품은 공통으로 두고 약사분들은 전문 의약품을 조금 더 다루고 한약사들은 한약이나 한약 제제를 조금 더 다루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약학과는 4년제인가요? 한약학과는 4년제고 약학과는 6년제죠. 원래 약학과도 4년제였다가 2011년도부터인가요? 6년제로 바뀌면서 다른 대학에서 2년을 마치고 오면 편입의 형태로 추가 4년을 더 다니는 6년제로 학제가 개편이 되었죠. 그러다가 입학부터 약학과로 하는 통으로 6년제가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약학과도 초창기 약학과가 6년제로 전환될 때 같은 단대에 있기 때문에 함께 6년제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한약학과는 아직까지 4년제로 남아 있고요. 대신 최근에는 6년제가 어렵다면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바꿀 수 있는 5년제로라도 전환을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4년제와 6년제는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과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제를 개편하려는 노력이 한약학과에서도 계속 있습니다. 한자 몰라도 되나요? 한자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온 친구들이 덜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도 1학년 때는 조금 어려워하지만 아무래도 계속 한자를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한의학에서 쓰는 한자들이 일반 생활에 쓰는 한자와 다르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고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입학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한자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하시면 훨씬 좋긴 하겠죠. 서울 상위권 대학 또는 학과와 한의학과를 가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고등학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본인의 적성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 당시에는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나의 적성이 분명하지 않고 서울의 아주 최상위권 대학은 가기는 어렵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과에 가기도 어렵다. 그러면 한약학과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에서 면허증을 부여를 하는 것은 어떤 배타적인 영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약학과에 갈 점수가 된다면 일반 과들이
대학들을 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한약학과에 입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 한약학과나 한약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약학과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정말 뭐 한방 분업도 되고 백처방도 늘어나고 일반 의약품도 공고히 판매가 보장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장밋빛 미래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한방 분업도 안 되고 백처방도 계속 묶여 있고 일반 의약품 판매가 만약에 안 된다든지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한약학과가 저점이다, 이제 바닥이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라고 매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알고 보니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니까 잘 비교해서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약학과는 우리나라에 생긴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약사의 역할과 위치가 때로는 불합리하거나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한약학과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학과임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후에 본인의 성향과 목표에 맞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판단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판단이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을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약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약학과 정도면 나쁘지 않다 싶다면 한번 주변에 한약사가 있으면 충분히 물어보시고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스스로 선택을 믿고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